네, 이번 시간에는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기소개서 2번. 2번은 재밌네요.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500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역량을 당연히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력 3가지니까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글자 수를 감안했을 때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 모두 다 디테일한 디스크라이브 방식은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리스트업 방식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력 3가지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열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경험 중에 연관된 거라든지 좀 강력한 거를 밑에 3번과 4번에 같이 연계시켜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갖고 있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가기 위해 내 역량을 따져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3가지,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들을 1가지씩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500자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떤 소재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설닷컴에서 실시간 지원하는 어떤 숫자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을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건설 빼고 케미칼 빼고 포스코도 인문상경 쪽은 많이 안 뽑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에 아무래도 이쪽 인터내셔널 쪽으로 좀 많이 몰리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뜬 것 중에 하나는 써야죠. 그 여러분들의 특권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이렇게 좀 나타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역시 2가지 정도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걸 좀 보시죠. 물론 여기에 있는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것을 본인의 직무 역량이라고 해놨는지에 대한 그런 구조를 좀 보자고요. 첫 번째 소제목 인턴 경력, 캐릭터, 라이센싱, 기업 해외 사업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글자 수가 지금 우리는 한 글자도 굉장히 좀 아까운 판인데 2개월간 캐릭터 라이센싱 기업 땡땡의 해외 사업부에서 인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라는 말을 여기 쓸 거면 여기 이걸 왜 써줘요? 그죠? 그럼 소제목도 지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첫째 아니면 숫자 1 해서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줘야 돼요. 자, 주 업무로는 무역사무와 프로젝트 보조를 맡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한 얘기. 그래서 먼저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맞춰 인증 스티커 보냈고 송장 작성했습니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를 분석했다. 해당 캐릭터 상품을 정리한 시장 보고서를 작성했고 다음으로 2가지 프로젝트 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무역사무와 프로젝트 업무를 맡았고 무역사무로는 무엇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보조는 어떤 걸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글자 수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첫째, 프로젝트 업무 보조는 또 2가지로 나뉘네요. 첫째, 힙합 더 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인기 있는 농수산물 판매 사이트를 분석했고 협력업체의 상품 페이지 기획안을 작성해 실제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2014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 산업전시회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전시회에 초청할 바이어를 찾고 미팅 스케줄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신에 상영된 애니메이션의 영문 자막을 작성했고 부스를 안내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아무리 좀 글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도 무슨 말인지 좀 정리가 안 되지. 이렇게 쓰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인턴 첫 번째 저는 여기에서 해외 사업부 인턴 활동을 진행했고 무역사무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일단 무역사무 업무는 어떤 부분을 했고 프로젝트는 어떤 역할들을 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 대신에 이제 무역사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거 있죠. 일단 바이어의 요청에 맞는 어떤 업무 진행 작업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업무와 둘 다 지원 업무네요. 지원 업무. 거기에서 상품 기획안, 그 다음에 미팅 스케줄 조정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라고 역시 타이틀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문장은 요걸로, 요런 것처럼. 지금 이거는 요거에 밖에 없잖아요. 배운 점이. 그러니까 전체를
이 내가 인턴 경험 전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점. 그래서 어떤 배경, 거기에서 내가 한 일, 태스크.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좀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아서 했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 그래서 STR로 갈까요? 어떤 거를 일을 했었다. 거기서 무엇을 했었고 그걸 통해 뭘 배웠다. 이런 차원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경험입니다. 두 번째 거는 이분은 경험이네요. 오페라마 코피노의 홍보 마케팅 팀 에이스. 저는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완성하는 오페라마 강의를 수강하며 홍보 마케팅 팀에서 활동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후원 유치,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좋네요. 총 130여 개의 기업의 후원을 요청했고 그중 제가 유일하게 후원 가능성을 타결하였습니다. 좋네요. 부족한 후원금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후원받아 공연을 성사시킬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홍보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코피노 인식조사와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기획했고 그 결과 역대 최다 관객 수를 세우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시간의 한계로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지만 문제를 해결해가며 에이스로 인정받았다. 좋네요. 요건 그나마 좀 앞에 것보다 낫네요. 그래서 근데 요게 오페라마 강의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 홍보 마케팅 팀에서 활동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기업의 후원 유치와 크라우드 펀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요 내용을 써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요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정도가. 그래서 요 내용도 뭐 위에 올려가지고 2장 정도로 좀 나와주는 건 어떨까.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경험입니다. 제4회 올레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서포터즈. 저는 두 달간 제4회 올레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의 서포터즈로 활동. 똑같은 말 이런 거 좀 지양. 자, 매주 영화제가 준비되는 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받아 내 블로그를 통해 홍보 콘텐츠를 작성했다. 그리고 영화제 서포터즈 자격으로 참가해서 시작부터 폐막후 뒤풀이 참석하였다. 이거 못하라 얘기해. 어떤 콘텐츠를 작성해서 어떤 결과를 받았다가 좋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분량으로서 3가지를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 마케팅 쪽에 관련된 일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1가지, 2가지, 3가지. 근데 소제목 같은 걸 넣을 수 없으니까 첫째 뭐 했다, 둘째 뭐 했다, 셋째 뭐 했다. 뭐 하는 것이었고, 뭐 했고, 뭐 배웠다. 뭐 하는 것이었고, 뭐였고, 뭐 배웠다. 뭐 하는 것이었고, 뭐였고, 뭐 했고, 뭐 배웠다.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요것도 한번 볼게요. 막힌다면 돌아가라. 그래요. 아예 소제목을 쓴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소제목이 낫겠죠. 자, 3D 프린터로 드론을 만드는 과제 중에 창의적인 생각으로 긍정적 결과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좋네요. 드론의 설계 도면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설계 도면을 찾는 것보다는 이미 완성된 드론을 구매해서 역으로 분해해 나가면서 설계 도면을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갔다. 특이하네요. 이렇게 남보다 앞선 열린 사고를 통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어떠한 문제 상황에 대해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예, 요 구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대신에 뭐가 빠져 있냐면 배운 점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 나가서 요 자체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 요것만 보완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요 소제목, 그러니까 첫 번째를 해줘요. 첫 번째. 네, 요거 빼주시고. 그래서 요것과 요것.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두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면 요 내용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요 내용.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 문제 상황 또 둘 다 약간 욕심일 수 있으니까 하나만 픽. 그럼 자신감보다는 요게 낫겠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깨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써주고 결과까지. 무조건 달려갈 거야. 뭐 노래야?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조별 과제로 EPC 업계 취업에 관한 발표를 준비했다. 현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업이 끝나면 강사들을 찾아가 명함받았고 연락드렸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회사에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 굳이 필요 없겠죠. 그분들에게서 현재 업체 동향, 알아야 하는 용어, 장단점, 데이터 얻어 발표자를 만들었다. 좋네요. 발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채점자께서도 자료 준비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인다며 칭찬, 발표 PPT 메일로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결과값. 원하는 목표를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타임보다 가장 뛰어난 나만의 경쟁력. 이것도 좋네요. 이분이 훨씬 낫네요. 앞에 분보다.
소제목도 참 잘 지으셨는데 여기서의 소제목은 사실 이 소제목은 뭐 좀 힘들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좋네요. 적극적으로 양성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 배웠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떻게 발표 자료를 만들었길래 폭발적이었는지 그 내용을 써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 배운 점. 그럼 우리는 지금 소제목을 못 쓴다 치면 요 내용을 제일 먼저 두 번째 사례로 쓰면 되겠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예전 회사 행사 때 제가 저걸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땡땡의 타겟책. 자, 해양산업은 짧게 보는 산업이 아닙니다. 산업까지. 지금 당장은 낮은 유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의 유가는 변곡점을 지나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 전략적인 사업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 전략? 현재 땡땡처럼 조선업에 먼저 투자해서 강점을 키워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의 타겟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본인이 관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앞에 두 가지는 그래도 조금 내용을 읽을만 했는데 세 번째에서는 어때요? 비중이 훅 줄어들죠. 자,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쓰라고 할 때는 요거에 대한 비중을 저는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쪽 또 여러분들이 그 내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좀 하고 싶어 하는지 뭐 영업이 됐건 뭐 지원이 됐건 어떤 쪽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내용의 아이디어를 자꾸 목이 갈라지네요. 오늘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이디어를 하나쯤은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친구는 지금 경험이 다 소진됐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경험을 써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식을 좀 얘기하려고 한다거나 뭐 전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분도 물론 잘 써주셨고요. 두 번째 분이 저는 그래도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글자 수가 좀 많았으니까 그렇게 좀 작성해 주셨는데 저는 대표할 수 있는 이력 세 가지 쓸 때 먼저 소제목은 꼭 안 써주셔도 되니까 대신에 요거는 두 가지식으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중, 세 가지의 비중은 배분은 똑같이 좀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각을 어떤 일이었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받았다. 그래서 배운 점 무엇이다. 배운 점을 여기 내가 써준다면 다시 두 가지식 구성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 어떤 일이었고 여기서의 T는 태스크는 내가 받은 임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태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액션이라고 안 그러고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다라고 하는 점 그렇게 좀 얘기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차라리 이게 한 1500자였으면 여러분들이 쓰시기 훨씬 편할 텐데 1500바이트밖에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의 소재를 보겠다는 것이고 면접 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용도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항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소재 선택에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고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취업 관련해서 도움받고 싶은 분들은 또 제가 달아드리는 링크나 여기에 보시면 물론 혼자서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셔도 되고요. 전혀 감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스트코 인터내셔널 좋은 회사 성공 취업을 기원하며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항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